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해피한 추석 명절 보내고 오셨나요? 긴 연휴에 첫 시작하는 한 주네요. 피곤하시겠지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소리 소문 없이 페이스리프트를 준비 중인 G4 렉스턴의 소식인데요. 쌍용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가지고 있는 G4 렉스턴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에 유출된 G4 렉스턴의 전면부를 보고 느낀 부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4고짜리 디귿자 모양의 헤드램프가 보이죠? 이게 멋있기만 하고만 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러한 변화는 기존 세대 대비 멋있게 잘 변화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소렌토 풀체인지의 헤드램프가 떠오르는데요. 소렌토 풀체인지를 놓고 비교를 해도 정말 비슷해 보이죠? 결국 현대 기아차에 손을 드는 모양새인가요? 그런데 이전 G4 렉스턴 위장막에서는 주간주행 등이 디귿자 모양으로 비춰져 있었는데요. 이 사진상에서 우선 선명한 DLR의 모양은 기역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아래를 보면 기역자에서 디귿자가 될 수 있는 DRL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간주행 등이 들어왔을 때만 디귿자 모양으로 보이고 꺼져 있을 때는 이런 기역자 느낌으로 연출했다. 맞다면 정말 쌍용 자동차의 디테일한 디자인이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출된 G4 렉스턴의 그릴과 그릴 테두리의 모습인데요. 도드튜브도 처음 보고 이거 팰리세이드가 왜 여기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팰리세이드 느낌이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결국 쌍용 자동차가 선택한 것은 현대기아의 디자인 DNA를 따르려 했던 것일까요? 그래도 쌍용 자동차 하면 나름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꿋꿋하게 정통 SUV 시장의 명맥을 이어오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이쁘긴 합니다. 하지만 쌍용 자동차만의 디자인이 사라진 것 같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G4 렉스턴의 상징인 날개 모양의 엠블럼을 버리고, 물론 이 엠블럼은 수출용에도 적용되긴 하죠. 그래서 수출용은 이 날개 엠블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쌍용 로고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냥 날개 엠블럼을 고집하자 이건 또 왜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리어 쪽도 일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G4 렉스턴 역시 방향 지시등이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건 국내 자동차 업계가 통일을 했나 보네요. 마치 짠 것처럼 일제히 방향 지시등을 아래로 다 내리는 추세 같습니다. 리플렉터는 니은자로 꺾여놨죠. 약간 마스크 조로의 눈을 보는 느낌도 있네요. 머플러 팁도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요. 찐은 아니고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 같아 보입니다. 현행 G4 렉스턴에서는 이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조차 없었죠. 그래도 이건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 역시 LED 면발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요. 방향 지시등을 빼면서 전체적인 테일램프의 일체감은 더 이뻐 보이기는 하네요. 안에 디테일한 램프의 형상은 어찌 볼보의 토르 망치가 연상되는 느낌입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변신을 꾀하려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 퍼즐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전면의 모습인데요. 뭔가 더 웅장하고 세련된 멋은 있어 보이나 팰리세이드와 소렌토를 너무 짬뽕해 놓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G4 렉스턴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카더라로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슈는 휀다 펴진다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G4 렉스턴 위장막에서 발견된 느낌은 휀다가 펴진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한 텔룰라이드처럼 블랙 에디션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G4 렉스턴의 블랙 에디션이라 한포스 할 것 같긴 한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마도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디젤만 가지고 승부수를 걸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쌍용 자동차도 가솔린 모델을 염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또 하나 이전 도드튜브 영상에서 G4 렉스턴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실내 공간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겉 외관에서만 봤을 때는 분명 거대한 SUV로 느껴지지만 막상 실내는 그리 큰 이점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 모델인 팰리세이드에 비해 3열의 이점은 더더욱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점점 커지는 경쟁 모델들과 아래급 SUV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G4 렉스턴 역시 롱바디 모델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렉스턴 스포츠칸의 롱바디 플랫폼을 공유하여 G4 렉스턴 역시 롱바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오피셜 정보는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 풀체인지 역시 CMDPS를 넣으면서 반자율주행을 실현했죠. 이번 G4 렉스턴 역시 RMDPS를 들어가며
능동형 반자율 주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네시스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전 GV70 영상에서 빠지는 옵션 중에 고스트 도어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G4 렉스턴에는 이 고스트 도어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와, 이거 제네시스 GV70 반성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투싼 풀체인지도 들어간 원격 주차 보조가 이제야 G4 렉스턴 역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이미 사진으로 유출된 전자식 기어봉과 ISG 기능, 즉 스탑앤고, 그리고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실내 무드 램프 등 다양한 신기술은 아니지만 이전에 없었던 사양과 옵션들이 대거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박이 이슈이니 차박에 관한 뭔가 신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쳐보는데요. 그 스타트로 티볼리 에어가 다시 부활하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G4 렉스턴과 함께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티볼리 에어의 강점은 동급 경쟁차 중인 셀토스의 498리터 적재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720리터 적재 공간을 자랑하기에 차박에도 최적화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2열 폴딩 시 1m 89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티볼리 에어 광고도 투싼 풀체인지처럼 후속 공간에서 폴딩하고 요구하는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G4 렉스턴 역시 롱바디 모델도 점쳐지지만 뭔가 획기적인 차박 이슈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차박 캠핑 인구는 매해 꾸준히 늘어 2020년 올해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G4 렉스턴 유출된 전면 사진과 최근 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